자, 이제 목소리 들리실 겁니다. 예, 제대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시면 목소리 들린다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밤 미국 증시부터 빨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일봉상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 나왔어요. 네, 급락 나왔는데 이 방향성을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후행 스팬이에요.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다가 캔들 아래로 빠졌죠. 근데 일봉상에서는 캔들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주봉에서는 보시면 주봉에선 최근에 캔들 아래에서 캔들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작년도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7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을 했죠. 우리 증시는 특히. 그런데 캔들 위로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캔들 부딪히고 빠져. 또 캔들 여기 부딪히고 또 빠져. 부딪히고 빠져. 그렇죠? 여기서 캔들 부딪히고 또 빠져. 이렇게 되면은 만만찮아요. 나스닥이 이제 상승으로 가려고 한다면 캔들 사이에서 여기 이 사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공간 안으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캔들 아래로 더 빠져버리게 되면 다음 주가 문제가 되죠.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금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라서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환율이죠.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에 하락했다가 1320원 위로 올라섰어요. 추세가 상승이죠. 주봉 추세에도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입니다. 아주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죠.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는데 주봉에 기준선이라는 저항 하나가 있어요. 저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도 도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이 위치,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증시에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환율의 영향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나스닥은 추세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 이 주봉의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에 계속 머물고 있다라는 것. 다우지수는 캔들 위에 있지만 다우지수이거든요. 다우지수의 주봉입니다. 이 캔들 위에 있어요. 캔들 위에 있는데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다우지수도 역시 이 캔들 위에서 움직이면서도 이 캔들 아래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나스닥이죠.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긴 하는데요. 이게 우리 선물입니다. 선물 차트거든요. 선물을 보게 되면 현재 코스피하고 차트는 같죠. 선물이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거니까요. 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61선 자리에 왔어요. 여기서 아랫꼬리, 여기서 윗꼬리, 방향 전환 시그널이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나타났었죠. 아랫꼬리가 길면서 상승하겠구나. 그리고 윗꼬리가 길면서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방향 전환 시그널을 미리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랫꼬리 길면서 상승하겠구나. 또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하락하겠구나. 그래서 방향 전환 시그널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이 방향 전환 시그널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장은 어제 만기일에 하락이 나타나면서 이제 음, 앞으로 흐름이 좀 궁금해진 상황이 됐을 거예요. 현재는 61선에서 지지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61선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이 선물 지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분짜리가 313.60이에요. 313.60. 자, 313.60을 지지하겠는가? 과연 지지하겠는가? 이제 요것에 대해서 퀘스천. 우리 선물은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후행스팬이. 후행스팬이 캔들과 딱 만나는 자리에 왔어요. 여기서 이 캔들을 딛고 위로 가면 좋을 텐데 우리 또 지수, 코스피 지수는 또 흐름이 다르단 말이죠.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자, 주봉에서 이 캔들 위에 있죠. 이 후행 스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중요하죠. 오늘과 다음 주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캔들 아래로 빠졌을 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앞에서 가는 캔들의 방향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환율을 잘 체크해야겠죠. 환율과 원달러 환율과 크로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일봉상에서는 241선이라는 저항을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뭔가 가로막는 듯한 여기 241선 여기가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선물과 코스피의 위치가 좀 다르죠. 코스피는 61선과 좀 멀어져 있습니다. 61선 좀 위에 한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물은 61선에 거의 닿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먼저 움직이죠. 선물이 현물을 리드하는 겁니다. 선물 시장이 웹도독이죠. 웹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선물이 코스피를 리드하는데 선물이 먼저 61선에 거의 왔다라는 것. 그래서 선물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면 코스피 당연히 빠질 것이고 이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이 자리 121선과 구름장 하단이 만나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선물 지수로는 308 308.30자리 308.30자리가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고 선물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하죠. 매수로 대응할 만하죠. 이걸 감안하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8.30자리 그 자리가 오게 되면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한 자리다. 그 전까지는 하방이 우세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십시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선물이 61선 깨게 되면 따라서 61선 깨고 이제 지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자리 2341포인트 2341포인트 거기가 지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현재 코스피는 2393 동시효과에서 2393에서 출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2393이라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61선 닿는 자리죠. 이 자리가 됩니다. 61선 딱 61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현재 동시효과의 흐름이에요. 동시효과의 우리 코스피 지수 2400을 깬다는 거죠. 2400을 깬다. 그럼 여기가 그러면 61선의 지지가 될 것인가?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 선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이미 61선 터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갭 하락을 하게 되면 1% 정도 갭 하락을 하게 되면 선물이 현재 314.90에서 3포인트 정도 빠진다. 그러면 311 또는 312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61선을 깨는 거예요. 60선을 깨고 선물이 이런 자리에서 60선을 깬 자리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다는 거예요. 선물을 보고 판다는 거예요. 선물이 60일선 깬 자리에서 바로 60일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코스피가 61선을 지지 못하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61선이 강한 지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지지를 받고 올라온 흔적 있잖아요. 지지를 받고 올라온 흔적이 있고 위에서 밑골이 달고 빠진 이런 상황에서 61선은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향 돌파를 허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121선 지지와 구름층 하단의 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구름층 하단이라는 자리는 이 평평한 구름층으로서 매물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그래서 코스피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는 2, 3, 4일. 2, 3, 4일까지, 2, 3, 4일 포인트까지의 하락은 염두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까가 중요한데, 자, 선물을 가지고 체크해 보는 거예요. 과연 선물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1% 정도 하락한다면 312, 311, 311 후반, 312 정도. 그럼 그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걸 빨리빨리 체크하는 거죠. 312라는 자리. 312라는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분봉을 보고 빨리 체크하는 거예요. 60분봉 저가가 이전 저가가 311.45 여기가 있었네요. 이 저가가 그 2월 27일자입니다. 2월 27일자의 저가가 311.45예요. 그럼 이 저가를 지지하는가? 120분봉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이 추세 연결선을 이탈했죠. 120분봉에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빨리 회복을 하지 않으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갭 하락 이후에 이 갭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자리에선가 저항에 부딪히고 또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현재 미국 나스닥의 움직임, 이제 나스닥 선물이 우리 시장을 쥐고 흔들 거예요. 장중에. 그런데 나스닥의 지금 이 선물의 움직임인데요.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인데 이 선물이 나스닥 선물의 240분봉을 보게 되면 240분봉에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시장이 급락을 한 상황에서 나스닥의 3단 저점의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개파로 출발해도 반등의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급락 이후에 현재 0.2% 정도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짧은 3분봉을 보게 되면 하락을 했다가 반등 주고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이죠. 간밤에는 계속 줄줄이 흘렀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렀죠. 흘러버리고 또 반등 주더니 또 길게 흘러버린 거예요. 길게 흘러버리고 반등 주고 여기서 또다시 흘러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잡을 가능성 11955의 저점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12,000이라는 중요한 자리죠. 12,000, 13,000, 12,000, 11,000, 만 이런 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자리인데 12,000을 깼어요. 12,000을 새벽 시간에 한번 깼고 여기서 한번 깼죠. 여기서 한번 깨고 두 번을 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한 번은 12,000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자릿수라는 것은 자릿수 저항은 가로막는 자리가 되고 또 자릿수 그 마디의 자리는 또 지지가 되는 자리가 되는데 거기를 넘나들면서 한 번은 깨고 두 번 깰 수 있지만 한 번 또 회복을 한단 말이에요. 회복을 기대한다 그러면 12,000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나스닥 선물이. 그럼 그 자리를 회복하는 시도를 할 때에 우리 시장이 개파락하면서 나스닥 선물을 따라가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릿수라는 거 12,000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240분봉에서의 3단 저점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딱 만나는 자리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 단기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갭 하락을 하고 나스닥 선물을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하고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코스피는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춤을 출 거예요. 그 점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나스닥 선물이 현재 11989라는 포인트인데 12,000을 한 번은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12,000을 회복하고 조금 더 상승으로 전개될 때 우리 시장이 개파락하고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해외 증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나라는 홍콩입니다. 홍콩. 홍콩의 항생인데 왜냐면 홍콩 항생의 인버스 공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생을 보게 되면 어제 어제 하락을 했고 이 자리 바로 구름층 하단의 자리를 지지할 것인가? 이제 지지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자리에 왔어요. 항생이요. 이제 12,000을 2만을 깼죠. 항생은 이제 마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2만 포인트입니다. 2만 포인트를 어제 하회를 했어요. 2만 포인트를 최근에 두 번 깼죠. 여기서 한 번 깼고 2월 28일 그 다음에 어제 또 붕괴를 했어요. 또 반등 준다고 하더라도 3세판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이 여기서 이제 지지력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데 구름층 하단 자리를 구름층 하단에서 빠지게 되면 121선이라는 자리에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자리. 상승이 121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9,000포인트죠. 19,000포인트까지의 하락을 염두하고 홍콩 항생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전체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가 않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럼 종목 대응도 중요하죠. 여러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어,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종목의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장 초반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종목을 볼 때 주로 봐야 되는 것은 이거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다 체크를 하시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HTS에 다 있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요거 체크하시고 그다음 거래대금 상위라는 거 거래대금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는지 이 거래대금도 체크하시고요.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거 요거 세 가지는 항상 올려놓고 보세요. 여러분 HTS에 다 있어요.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돼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거래량 급증 요 세 가지 항목은 다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체크하셔서 어떤 종목들이 전일 대비로 오르는지, 어떤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많은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거래량이 순간 급증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에 따라서 미 시장의 나스닥 선물의 리드에 따라서 우리 장이 춤을 출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 초반은 개파락이 유력합니다. 코스닥은 800을 깨고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800포인트를 깰 가능성 그리고 코스피는 2400을 깨고 시작할 겁니다. 개파락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장이 이제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코스피가 따라갈 텐데 당연히 선물이 선물의 움직임 변동성이 코스피보다는 더 많고 또 선물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선물의 이해관계가 선물은 뭡니까? 양방향에서 이익을 거두는 거잖아요. 상승할 때 매수로 롱 포지션으로 또 하락을 할 때는 하락 매도
그러니까 숏으로 해서 그 차익을 거두는 시장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방 공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 초반에는요. 그러면 어디가 맥점일까를 빨리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맥점은 15분봉에서는 313, 313을 깰 가능성이 있죠. 1% 이상의 하락이니까. 그 다음 120분봉에서는 좀 멀어요. 머니까 303이라는 포인트. 240분봉에서는 40분봉 지지를 깰 240분봉 240 라인이라는 그 지지를 깰 가능성이 있어요. 다음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308.30입니다. 308.30. 오늘 308.30을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당분간 흐름 속에서 거기서 지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어쩔 수 없다. 하락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짧은 봉으로 보기에는 3분봉, 5분봉, 15분봉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1% 이상의 하락이 된다 그러면 311, 310 그 언저리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갭 하락 이후에 미국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감안하고 대응하십시오. 오늘 장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갭 하락 출발이 유력한 상황이니까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 시작 40초 전입니다. 40초. 갭 하락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갭 하락 이후에 311.45가 전 저점이에요. 전 저점 311.45. 45 아래에서 깼을 때는 전 저점을 깰 때는 선물 시장에서는 전 저점 확 깨고 반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311.45를 깬 이후의 움직임을 보시자고요. 그런 다음에 선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는 것은 15분봉. 자, 15분봉 311.45를 선물이 깨는지를 볼게요.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러면 개파락 이후에 우리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시초가 311.85, 선물이 311.85. 전저점 깨죠, 그죠? 전저점 311.45를 깼어요. 깨고 311.20을 형성했죠. 여기서 선물을 매매하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방이구나. 그래서 하방으로 무조건 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저점을 깨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저점 311.45를 깨고 311.20을 터치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의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냐 아니면 들어 올리느냐. 근데 그 들어 올리는 것을 체크하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춤을 출 것이다. 이겁니다. 자, 전저점을 깨고 311.10을 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저점 311.45. 45. 거기를 회복하죠. 회복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만 하락을 하고 거기서 잠깐 멈춰 있죠. 더 하락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3분봉에서 하락을 하고 지금 선물이 개파락하고 아랫꼬리를 타고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도 개파락을 했지만 더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제가 정혜원 방에 글을 좀 올려놔야 돼서 지금 정혜원 방은 지금 축제 분위기거든요. 축제 분위기. 왜 축제 분위기냐면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요거에 베팅을 했거든요. 항생 인버스, 삼성 인버스, 삼성 인버스 2X 항생 테크 여기에 여기에 베팅을 했어요. 여기에 근데 지금 오랜만에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랜만에 10,000원을 넘어서서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서로 소리 지르고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 인버스 공략이 좀 주요했다. 인버스 공략이 주요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그럼 지금도 공략을 하는 게 괜찮은가? 자, 곧버스는 252670이죠. 코스피, 곧버스, 선물 인버스 2X 이거 252670 3,000원을 넘어섰는데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냥 보이죠.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고버스가 3,150원, 3,17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이 가능성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전저점을 깨고 반등을 주는 듯 하더니만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선물에서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 마구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쉽진 않아요. 쉽진 않다라는 거. 현재 수급 상황에서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는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고 기관은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개파락이 나왔을 때 쉽지 않아요. 개파락 나왔을 때 추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방을 보고 이만큼 먹을 수 있다? 근데 더 하락을 기대하고 하방 공격을 한다?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선물은 갭상승, 갭하락이 당일날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전일에 하방을 구축해 놓고 하방 공격을 했으면 오늘 하락이 즐겁겠죠. 갭하락하니까. 근데 그렇게 매매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음날 증시의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혹시나도 곧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물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하방 공격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방 공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갭 하락 자리를 또 언젠가 또 메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도 메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저점을 깼다고 그냥 하방 공격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제 나스닥 선물의 지금 3분봉인데 나스닥 선물이 바닥을 잡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240분봉에서 저점을 연결한 추세, 저점을 연결한 추세 하단에 3단 저점을 지지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아래 꼬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아래 꼬리 2번 연속 길어지면서 상승 크게 났잖아요. 아래 꼬리가 길어진다라는 것. 이래서 나스닥 선물이 상승으로 반전했을 때 우리 시장도 개파락했지만 상승을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는 무조건 하방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혹시 이제 우리 V 회원님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이 53008이 인버스 항생 이것을 보았을 때 흐름은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1차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 11,000원 부근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매집을 했지 않습니까? 매집을 했던 거. 지금까지 매집을 했던 거. 우리가 V 정의연방에서 매집을 했던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 V 회원님들 혹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은 매집주 성공했다는 거 동의하시면 매집주 모두 성공 이렇게 글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집주 모두 성공 이렇게 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매집주 모두 성공이지 않습니까? 자, 에머리지라는 첫 번째 매집주 이 종목 우리가 비중 실어서 매집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죠. 성공. 그 다음 미래산업 매집주 성공했죠. 12,000원대부터 샀던 종목이잖아요. 12,000원대부터 샀던 종목. 여기서도 사고. 근데 2만원대까지 상승했으니까 거의 60% 가까운 상승이 나타났죠. 그 다음 매집주 이거잖아요. 항생, 항생테크, 인버스. 이 매집주 모두 수익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9,000원 이하에서, 어떤 분은 9,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 넘었으니까 모두 수익이지 않습니까? 예. 매집주 모두 성공이에요. 매집주 모두 성공. 그리고 다음 매집주가 있죠. 다음 매집주도 있습니다. 다음 매집 우리가 매집 들어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도 지금 성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매집했던
물론 충분히 매집을 못했어요. 왜냐면 매집하고 바로 떠버려서 우리가 어디에 샀어요? 이걸 여기서 샀잖아요. 120선 지지할 때, 그쵸? 여기서 지지할 때 샀는데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단기적으로 몇 프로 올랐어요? 40% 올랐잖아요. 40%. 4번 4분 매집주가 경동 인베스트였죠. 매집주. 매집주들은 다 성공했어요. 지금 5번 매집주 있고 6번 매집주 있죠. 그 두 개. 5번 매집주, 6번 매집주.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큰 수익을 내겠죠. 지금까지 다 성공했습니다. 매집주는. 자, 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방을 보기는 쉽지 않다. 전저점을 깨고 반등이 세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선물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선물에 대한 리딩을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선물 고수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선물 고수 같다 그러면 선물 고수 인정 이렇게 입력 바랍니다. 선물 고수 같다 그러면 선물 고수 인정 이렇게 입력 바랍니다. 내가 선물 고수입니다. 선물도 잘해요, 제가. 자, 이제 종목 어제 제가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 방송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 인성정보예요. 자, 인성정보 2,300원에 제가 매수가 안내드렸죠. 오늘 2,275원까지 왔네요. 인성정보는 현재 단기가 매수 자리죠. 왜 제가 이거를 높이 뜰 종목을 안내드렸습니까? 바닥권에서 3단 지지가 가능한 상황 그리고 61선 자리 어제 종가는 2,340원인데 저는 2,300원에 매수가를 드렸어요. 그 자리가 3개가 밀집된 지지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61선, 241선 그리고 구름청 하단 그래서 3단 지지가 가능한 포인트로 보고 거기를 안내됐던 거예요. 자, 선물이 어때요? 지금 양봉을 만들고 있죠. 60분봉에서 갭 하락 이후에 하방을 보지 말라고 안내드렸던 거예요. 예, 하방을 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 잠깐만요. 지금 조이방이 안내드려야 될 종목. 자, 이 종목 또 VI에 걸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눌려도 괜찮다. 이거 저 매도 시그널 드려야 되니까 어제 안내드렸던 가격 그대로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또 VI에 걸렸어요. 캐시코트를. 이거는 이제 오픈해도 되겠죠. 이제는 급등했으니까. 이런 하락장에 급등을 했으니까 어, 여러분 지금 매도 걸어 놓을 자리를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 가격 그대로 걸어 놓고 대응하세요. 걸어 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캐시코트를 VI 걸렸습니다. 캐시코트를 VI. 자, 매집주는 다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입주는 다 성공했어요. 자, 1차 매집주 에머리지 성공. 2차 매집주 미래산업 성공. 3차 매집주 항생인버스 수익 중. 4차 매집주 경동인베스트 성공. 자, 5차 매집주 땡땡이죠. 땡땡. 이거는 오픈할 수 없고. 다음 6차 매집주 이거는 뭐예요? 몇 글자예요? 6차 매집주는 몇 글자입니까, 여러분? 후반에 계시는 분들. 자, 온몸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부회장님들.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해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오래 계셨던 분들, 부회장님들. 하락을 해도 마음 편하시죠?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하고 하락을 딛고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을 어떻게 하는지 어제 인성정보를 왜 공략주로 안내 드렸는지 다시금 안내 드릴게요. 자, 인성정보는 여기서 갭 운봉이 나왔잖아요. 갭 운봉 나오고 또 올려치고 또 눌렀잖아요. 자, 누르는 것을 계속 하는데 현재 포인트가 어떤 자리다? 3개의 지지자리를 체크할 수 있다. 3개의 지지자리. 61선, 241선, 그리고 구름층 하단. 이 3개의 지지자리를 체크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저점을 연결한 저점 2개를 연결한 이 추세 하단, 저점 추세 하단. 이걸 저는 3단 저점 매수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는 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죠. 정부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규제를 풀려고 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사고 있다.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 수급도 괜찮죠. 재무도 괜찮아요. 재무적인 부분도 영업이익이 최근 5년 동안 적자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재무, 그 다음에 재료, 비대면 의료, 그 다음에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 적고 기술적으로 저점의 지지가 가능한 자리. 그리고 과거에 부렸던 끼, 이 5가지를 보면은 괜찮다고 했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상한가를 간 흔적도 있다. 심심치 않게 급등이 나오더라.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하락 주어진 상황에서 저점 눌림목 매수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어제 안내드렸던 멀리뜰 종목으로 태평양물산. 태평양물산이 오늘 121선을 살짝 하회를 했네요. 하회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어떤 움직임이냐는 거예요. 아래 꼬리를 단 반등. 이 아래 꼬리를 단 반등이 중요하다. 재무는 엄청 좋아요. 영업이익이 600억대, 680억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시가총액이 780억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런 차원에서 태평양물산 매수할 만한 멀리뜰 종목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물산은 멀리뜰 종목으로 어제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다. 멀리뜰 종목으로 몇 종목을 안내 드렸었죠. 서현도 안내 드렸고요. 서현은 추가 상승입니다. 서현 추가 급등. 서현 추가 급등이죠. 이렇게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공략하자고 추천한 종목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 너무 좋은 종목들이죠. 저평가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증시 웬만하면 잘 안 빠지죠. 개파락 이후에는 안 빠지죠. 그래서 매도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매도로 볼 가능성이 높았죠. 개파락 출발해서 더 빠지겠다.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을 읽는 안목, 시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부이방님이 문의 주신 경남 스틸에 대해서 1차적으로 1차 저항 자리 왔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봤을 때 241선에 왔기 때문에 자, 1차는 지금 241선 왔어요. 지금 자리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자리죠.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를 보자 그러면 60주선이 있겠죠. 60주선도 오늘 또 터치를 했어요. 아직 터치를 안 했네요. 60주선은. 60주선은 아직 터치를 안 했네요. 근데 스윙으로 본다 그러면 이 구름층 갖다 붙이는 거겠죠. 스윙으로 보면 이제 구름층에 갖다 붙이는 자리. 그런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조금 길게 한 2, 3주 길게 보면 바로 이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안내드렸던 정보들이 잘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지수가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정보들이 잘 오르고 있다고요. 부장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급락장에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의 멘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시면 편안이라고 어,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시면 여러분 편안이라고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입니다. 선물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개파라 출발한다고 해서 그냥 하방을 보기는 어렵다. 자, 3분분 보세요. 바닥을 잡고 들어 올리잖아요. 그쵸?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전저점을 보고 보자. 전저점을 깨고 반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전저점을 깨고 반등 나오잖아요. 이런 시장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개파락 나오면은 하방으로 더 밀리겠지 해서 하락으로 잡은 분들은 매매가 꼬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 그런데 반등이 지속되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등이 지속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61선을 깼잖아요. 깨서 반등 나와도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자리에선가 저항에 부딪히고 밀린다는 거죠. 상승 반등 주어지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린다.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또는 조금 더 높게 가고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갭을 채우고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갭을 메웠을 때가 중요하죠. 갭 메우는 자리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면 거기선 또 매도예요. 그래서 짧게 이 정도의 차익을 챙기는 거죠. 반등 나왔을 때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자, 부이방님이 한 종목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유일 로보틱스 오늘 상승이 나오죠. 유일 로보틱스 이것도 무방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다가 이제 재차 상승 나오죠. 그러면 전에 갔던 저항 자리가 저항이 아닌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저항 자리는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매도 자리 두 개의 관점에서 추세 고점을 연결한 고점과 이 상단이 만나는 자리, 바로 여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5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어, 지수를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 시장에 대한 관점, 그것도 제가 뚜렷하게 제시를 드리고, 또 종목도 잘 보잖아요. 종목 잘 보죠. V방 종목들은 대부분 수익이니까. 여러분, 어, 종목들에 대한 대응 궁금하시거나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 궁금하시면 V방 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V방을 놓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오전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별 종목 궁금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시장 대응 궁금하시면 편안하게 정의원방에 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여러분도 마음도 편해지시고 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7번 입력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7번 입력하겠습니다. 7번 입력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